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이어지지 않는 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은 시절 인연이 되어야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만나게 되고, 때가 아니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어지지 않는 것. 그 진리를 알게 되면 억지로 붙잡느라 지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오늘은 집착에서 벗어나고 내 인생의 인연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눠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마음속 무거운 짐 하나는 내려놓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시간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는 인연이 되어주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속에 붙잡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내가 애써서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멀어져 버린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 그리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기회들. 우리는 왜 이렇게 붙잡으려 할까요? 그 속에는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생의 많은 순간들은 내가 애써 붙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 오래된 친구, 예상치 못했던 기회들.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느 날 때가 맞아 우리 곁에 온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시절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시절인연은 모든 인연은 반드시 맞는 때가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과 햇볕, 물과 계절이 맞아야 싹을 틔우듯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인생의 기회도 모두 그 시기가 맞아야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오늘 당장 꽃이 피지 않으면 실패라 여기고 내일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내 탓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에도 집착하고 상황에도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집착은 마치 손바닥으로 물을 움켜쥐는 것과 같습니다. 꽉 쥐면 쥘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결국 남는 건 빈손뿐입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인연은 멀어지고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것.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지혜를 말합니다. 씨앗을 심고 흙을 고르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계절은 하늘의 몫이라는 것이죠.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손님이 뚝 끊기고 장사가 잘 안 돼 깊은 좌절에 빠지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다 떠나는 걸까? 매일같이 자책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들은 강연에서 시절인연이라는 단어를 접하고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아, 지금은 내 인연이 아닌 시기구나.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 후로는 하루 매출에 집착하기보다 오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몇 달 뒤 단골 손님이 다시 생기고 가게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때가 되니 준비된 마음과 정성이 다시 인연을 불러온 것이지요. 시절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인연이 닿았다면 감사히 보내고 인연이 아니라면 억지로 이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멀리 있어도 인연이면 반드시 만나고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아니면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시절인연은 말합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단지 그뿐입니다. 실패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때가 오면 다시 이어질 수도 있고 혹은 더 좋은 인연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혹시 떠난 인연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 열리지 않은 기회 때문에 조급해 하시나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내려놓고 기다려 보세요.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사람과의 인연은 우리가 가장 많이 집착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가족 같은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지요. 그래도 친구니까 피는 못 속이니까라는 말로 이미 다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시절 인연이 다한 관계는 붙잡으려 하지 말고 감사히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에도 신호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신호등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첫째, 초록불 관계.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대화를 나눈 후에는 오히려 힘이 납니다. 부탁을 주고받아도 자연스럽게 고마워 미안해라는 말이 오갑니다. 이런 인연은 시절 인연이 맞는 관계이니 자주 만나고 따뜻하게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노란불 관계. 자꾸 오해가 생기고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라는 설명이 많아질 때입니다. 만남이 잦아질수록 피곤하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감정이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잠시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보던 친구라면 두 달에 한 번으로, 1시간 통화하던 습관은 10분으로 줄여보세요. 노란불은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조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을 잘 지나면 관계는 다시 초록불로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빨간불 관계. 이 관계는 명확합니다.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고 무례한 태도가 습관이 되고 부탁은 많지만 책임은 지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혹시 변하지 않을까 하고 끝까지 기대하며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말합니다. 연이 다한 관계는 억지로 이어갈수록 상처만 커진다. 이때 필요한 것은 냉정한 단절이 아니라 따뜻한 인정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지인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미안해하며 부탁하더니 시간이 지나자 당연하다는 듯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아끼니까 우리 관계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선을 지키고 싶네. 상대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서로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더 가볍고 편안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끝까지 잡아야 의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의리는 억지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다치지 않도록 멈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잡는다고 이어지지 않습니다. 멀리 있어도 인연이면 다시 만나게 되고 가까이 있어도 인연이 아니면 결국 멀어집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만나면 늘 피곤하고 대화가 끝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그렇다면 그 인연은 이미 시절 인연이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미련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한결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관계에서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가볍게 오래입니다. 시절 인연이 맞는 관계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오래 갑니다. 가장 소중한 인연은 언제나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인연들 중에서 초록불, 노란불, 빨간불은 각각 어떤 모습인가요? 그 색깔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지혜로운 선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집착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집착이었고 책임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붙잡으려 할까요? 그 뿌리에는 늘 결핍감이 자리합니다. 혹시 떠나면 혼자가 되지 않을까?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이 사람만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 이런 두려움이 마음 깊숙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하게 붙잡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착은 결코 결핍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결핍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고 마음의 고통을 키워버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집착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는지 내 마음의 뿌리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 중 가장 쉬우면서도 깊은 길이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지금 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짧게라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 등을 곧게 세우고 어깨에 힘을 뺍니다. 눈을 살며시 감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질문을 하나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붙잡고 있을까? 처음 떠오르는 단어를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봅니다. 외로움일 수도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인정만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집착해서 얻고 싶은 건 무엇일까? 사랑받고 싶음일 수도 있고 안정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이 떠오르면 아,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바꿔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편안한 하루, 떠난 사람을 떠올려도 덜 무거운 마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빈자리.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집착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쳐 나를 괴롭히는 순간이지요. 명상은 집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줍니다. 집착을 마음속의 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 줄을 손에 꽉 쥐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결국 나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조금씩 풀어주면 손도 편해지고 마음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줄은 사실 상대를 붙잡는 끈이 아니라 나를 묶는 촉수였다는 것을요.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어 이런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호흡에 집중하며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첫째, 나는 왜 붙잡으려 하는가? 둘째, 내가 얻고 싶은 건 무엇인가? 셋째, 내려놓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이 짧은 5분이 내일의 마음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계신가요? 그것을 잠시 내려놓는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자유로워지지 않으셨나요? 이제 우리는 집착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절인연을 어떻게 내 삶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인연은 단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의 흐름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멈추지 말라는 지혜입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계절은 자연의 몫이지요. 이 원리를 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애써 붙잡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혼자가 될 거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지고 지쳐갑니다. 시절 인연의 지혜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하되 결과는 억지로 쥐지 마라. 실패처럼 보였던 경험도 결국은 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곁에 머물던 인연이 떠난 것도 결국은 내 삶을 가볍게 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손을 놓아야 내 손에 새로운 씨앗을 줄 수 있습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움이 들어오듯 내려놓음 속에서 새로운 인연과 기회가 시작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절 인연의 힘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생전에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이 흐른 뒤 제자들에 의해 논어로 전해지며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당장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때가 되자 인류의 큰 자산이 된 것이죠. 이처럼 시절 인연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의미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오늘 씨앗을 심었다면 오늘 열매를 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인연이 닿은 관계는 감사히 놓아주기.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시절 나와 함께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을 비워둘 자리 만들기. 비워진 마음에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랍 한 칸, 하루 일정 한 칸, 대화 속 한마디 침묵. 이 작은 비움이 결국 내 삶을 넉넉하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던 줄을 내려놓았을 때 그 손에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시작이구나. 여러분,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억지로 붙잡고 있는가? 그것을 잠시 놓아주었을 때 마음은 얼마나 가벼워질까요? 그리고 그 빈자리에는 어떤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요? 시절 인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억지로 붙잡지 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이 지혜를 마음에 품으면 지금의 기다림조차도 고통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시절 인연이라는 불교의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집착은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고 인연은 때가 되어야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억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흐름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둘째, 관계에도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하며, 셋째, 명상을 통해 내 마음의 결핍을 직면하면 집착은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맞이하는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의 인연이 제게는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